네, 안녕하십니까. 정여국악문화재단 주재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명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정여국악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이 우리 정효 풍류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류악회라고 했던 것은 예전 우리 조선시대 때의 선비들이 즐겼던 고급의 우리 풍류문화고 우리 음악문화의 형태들을 오늘날 현대에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공연장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들끼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여기를 좀 활용해 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려드릴 여러 음악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음악들을 음악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저희가 3회째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어떤 깊이와 이 넓이가 있는 여러 좋은 관객들이 오셔서 저 또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회째 연속 개근을 하고 있는 우리 관람객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음악들을 선사할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그 한 명 한 명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그 해금 산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고려 말에 13세기 때 중국에서 또 몽고 쪽에서 넘어온 악기지만 우리들의 문화적인 특징은 밖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우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 속성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보다도 우리 한국에서 해금이 가장 인기 있는 또 악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멋진 연주를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줄 것입니다. 이화여자 대학교의 대학원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김주현 양의 해금 소리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주현 양의 해금 산조를 처음 들었거든요. 원래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주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참 모범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산조 음악을 듣고 나서 와 정말 이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음악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에서는 그렇게 막 큰 거 없어도 이 손놀림에서는 정말 이렇게 큰 울림을 줘서 주는 게 정말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서양 음악은 이렇게 악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보에 따라서 그래서 작곡가가 있고 뭐 모차르트라는 작곡가가 있다면 그 악보에 의해서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서양 음악이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악보는 거의 참고용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즉흥성이 있고 그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창조성으로 연결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재주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4천만 명밖에도 안 되지만 세계 경제대국의 10위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음악, 우리 문화에서도 다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또 이렇게 우리 음악은 또 서양 음악과 달리 사제지간이 좀 이렇게 아주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제자를 위해서 그 해금의 제자를 위해서 유아자대학교의 유정영 교수가 또 오늘 또 와주셨고 또 이어서 이제 또 할 어떤 그 가야금을 위해서 부산대학교 출신인데 지금 대학원 재학 중인데 저 멀리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또 김남순 교수님께서 또 오늘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제자 응원을 또 하러 오시고 또 오늘 우리 종효국악문화재단에 또 아주 큰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우리 가야금 정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학사 양성소 일기고 또 일기시고 우리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 정악가야금의 맥을 잇고 있는 최충웅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비가 오면 상당히 꽝인데 그 오히려 더 좋은 게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의 온정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런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께서 직접 또 와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 그 국악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감사드리고 여기 앞에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국립국악원의 무용단의 단원이었고 현재는 상명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 정제만유 산조 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풍류의 완성은 또 이 그 기악 연주와 춤이 곁들여야지 또 한층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춤 사이들을 같이 쫓아가 보시죠.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황은진 선생의 정제만유 산조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깝네요. 예. 너무 진짜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 보면은 예전에 그 아기불교 에이불비라고 하는 우리 예술의 어떤 정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는 막 이렇게 좋으면 막 좋다고 하면 값싸 보이잖아요. 또 슬프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울고 하면은 또 격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예술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발레도 좋고 다 하지만 막 엄청 막 그런 막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그 맑은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예술이 이런 큰 공연장에 뭐 몇백석, 몇천석 하는 그런 공연장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대기업의 어떤 돈 아주 많은 사람도 사실 이런 공연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싼 값에 아주 좋은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정역풍류 앞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악가무를 감상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겠지만 또 우리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항상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에 관련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강연하실 선생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1년 전에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그 남원에서 우연찮게 이제 이런 풍류 음악 사회를 봤는데 그때 관객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사를 드렸었고 그 뒤에 이제 정읍시에서 문화재생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책임연구원으로 계셔서 또 그때 인사드리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IMF 때도 그랬고 그것을 살린 것은 우리 한국인의 어떤 끼, 흥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살렸듯이 앞으로 우리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도시에 있어서도 특히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많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화로 되살려가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저런 세상이 또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볼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감문화센터의 대표로 계시고 또 부평문화재단의 음악도시 조성사업 총괄 기획가이시면서 또 우리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 컨설팅단 컨설턴트로 계시는 최정한 대표님 모시고 20여 분의 짧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정한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공연에 취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 이 공연하고 조금 뭐 결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거를 좀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함께 조금 이렇게 이어보는 그런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은 이 문화로 지역을 재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다양성들을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 혹은 때로는 시민운동, 지역운동 이런 일들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남원에서 산조 놀다라는 이 제안을 남원에 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게 인연이 돼서 그때 이제 그 행사에 전체 이 해설 진행을 해주신 규재건 선생님하고
인연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는 뭐 20대 때는 탈춤을 췄습니다. 봉산 탈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산 탈춤 아니면 뭐이 임실농악 같은 것도 배우러 다니고 밀양 백춘굿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20대 어떤 시기를 저도 이제 우리 전통 문화하고 연결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체계적이고 또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배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류 또 그다음에 주변부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한동안 뭐 이렇게 전통 문화와 좀 인연이 끊어졌다가 2000년도에 아마 우리 주재건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그때 아마 뭔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작용해서 이렇게 남원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제 후배들이 그 한옥마을 지금 한옥마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곳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버티고 있고 또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전통 문화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래서 뭐 밤에 흥이 나면 밤새도록 이제 장구 치고 북 치고 뭐 소리하고 막걸리 마시고 이강주 마시고 뭐 그런 어떤 판이 열리는 시기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 정책 혹은 지자체 지원 정책에 의해서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마을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때 이제 초창기에 바로 그 동네의 어떤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어떤 소리 특히 산조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산조 예술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주 선생님도 아마 계셨다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바로 그 공연의 어떤 그 90 역할을 했던 그 문화공간 다문에서 제 후배들이 이제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 전통 문화와 연결되면서 지역에서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기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뭔가 삶의 풍경,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을 씬이라고 하는데요. 씬이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뭐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 생태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생태계적인 어떤 환경을 가진 장소, 마을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왔던 일들은 바로 그런 지역에서 그런 씬을 만드는 그래서 그 씬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처럼 어떤 프로덕션 해서 위에서 상품화해서 이렇게 미디어 통해서 확 뿌리는 게 아니고 그곳의 삶에 기반해서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문화가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삶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선순환되는 그래서 다양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게 바로 저는 이제 갯벌 같은 그런 문화 생태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분위기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200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홍대 앞에서 젊은 친구들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시의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홍대를 그 차원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한 10년 이상을 홍대 앞에서 젊은 친구들하고 클럽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이상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01년도에 3월 달에 108이라는 클럽에서 한 장의 티켓으로 홍대 앞에 모든 클럽을 다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고 그 당시만 해도 홍대 클럽이 되게 이제 다양했습니다. 음악도 다양했고 그래서 분위기도 다양했고 그래서 이제 한 장의 티켓으로 여러 공간을 다 가볼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티켓 한 장으로 모든 클럽을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서 얻어진 티켓 수익은 한 10개 클럽으로 이제 초창기에 시작이 됐는데 10장을 팔았던 100장을 팔았던 1000장을 팔았던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뒷골목에 지하에 어떤 그 창고 같은 공간에서 저렇게 이제 클럽이 저녁마다 이제 오픈이 됐고요. 보통 크기는 20평에서 커봤자 이제 한 70평 그 정도 사이즈로 돼 있었고 장르도 뭐 락부터 힙합, 테크노 뭐 이런 음악까지 이제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테크노여도 가령 뭐저 트랜스라든지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든지 뭐 이 장르가 또 다 틀리고 DJ가 플레이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명월관이라는 클럽이거든요. 저기는 이제 상당히 어떤 샤머니즘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이기도 했고요. 여기는 여기는 그 당시에 이제 MB라는 클럽, 요즘 언론에 굉장히 말썽이 되고 있는 양현석 그 일행들이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클럽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또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판을 형성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씬이 형성되어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개성이 있고 뭐 저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녁마다 이제 뭐 퍼포먼스도 일어나고 또 저렇게 공연도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그 비주류이면서 실험적이면서 하여튼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연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어떤 경계부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이 흐름들이 가능했던 거는 홍대 앞이라는 큰 어떤 장소성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이 드럭이라는 그 클라이넛이나 뭐 이런 어떤 밴드들이 처음 나왔고 시어터 제로라고 실험 예술 소극장도 있었고 그래서 옥상에 저렇게 이제 마네킹이 앉아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버려져 있는 우범지대화되어 있던 홍대 정문 앞의 놀이터. 요즘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어린이 놀이터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 미술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이 태극기부터 뭐 패션 같은 것들이 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거리 스트리트 아트, 스트리트 컬처, 그러니까 거리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프리마켓이 이제 저 버려진 놀이터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러면 왜 저기서 저런 판에 제가 필요했을까라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그 홍대 앞은 그 이 도시계획상으로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 공연하고 춤추고 뭐 이런 어떤 이 공간들을 주점으로 보고 유흥 주점으로 보고 단속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서울시에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월드컵 기획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명분이 돼서 제가 이제 이런 공간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클럽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또 그 클럽들은 그런 어떤 인연들을 계기로 삼아서 자기들이 그 문화가 바깥에서 보듯이 그런 상당히 어떤 그 향락적이고 소비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클럽데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한 해에 500명,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기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대중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클럽데이가 재미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초기에 그런 어떤 문화 다양성,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런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나 또 어떤 그런 자기 이 표현 이런 것들이 수용되는 일종의 문화 플랫폼 같은 이 공간이었는데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저렇게 나이트 클럽처럼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음악도 그 손님들에 맞춘 획일화된 음악을 들기 시작하고 또 소위 말하는 흔히 쉽게 얘기하면 물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상업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재미없어지는 그런 그래서 이제 밑에 예술가들이 저렇게 홍대문화 죽었다고 이제 장례식도 하고 뭐 저런 어떤 과정들이 2000년대 후반을 쭉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춤추는 클럽들 한 장의 티켓으로 모든 이 클럽을 들어갈 수 있듯이 한 장의 티켓으로 모든 라이브 공연들을 다 볼 수 있는 라이브 클럽을 들어갈 수 있는 사운드 데이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판을 키워서 서로 다른 어떤 에너지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어떤 이 재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갈등이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클럽은 상대적으로 이 DJ가 나오는 클럽보다는 고비용에 뭐 저 출연료도 줘야 되고 이 시스템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고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댄스 클럽들처럼 이렇게 티켓 파워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합쳤는데 댄스 클럽 표까지 이렇게 같이 n분의 1로 나누게 되니까 라이브 클럽에서 이제 굉장한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엔 빌미가 돼서 클럽 데이에서 이제 사운드대를 내보내라 이런 어떤 얘기가 되면서 이제 결국 해체가 되는 이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상업화되고 획일화되어 가고 홍대 앞의 문화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2011년 11월 달에 보도 자료를 내고 저기를 이제 그 폐막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라이브 클럽들이 다시 모여서 라이브 클럽 데이라는 게 지금 홍대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홍대 문화를 일구온 뭐 상징적인 인물들 이제 다 이렇게 저렇게 캐리커처 해서 제가 100회 때 만들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마 탁현맨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뭐 장기하부터 뭐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홍대가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런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떠나지 않고 홍대의 어떤 그런 씬을 유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예전같이 에너지를 분출하게 하는 어떤 계기를 아직은 못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너무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잃어버리거나 상당히 위축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망하면 조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좀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사실은 준비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른 기회에 좀 그래서 이 홍대에서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제 서천장항이라고 이 인구가 공동화되고 노인들만 남은 그런 어떤 소도읍에 3년간 내려가서 이제 제가 문화로 지역을 재생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우지 않고 일제 때 만들어진 근대 산업유산을 기반으로 저 동네를 새로운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신도시로 만드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장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프로젝트를 제가 300억짜리 프로젝트를 제가 그 디렉터를 하게 되는데요. 뭐 결국에는 불 꺼진 장항에서 불 켜지는 장항 그리고 근대 산업유산을 이용해서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시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삶과 여행이 일체화되어서 이 공간이 새로운 어떤 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그렸고 그 컨셉으로 이제 선셋장항이라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간 그러니까 폐역화된 구장항역하고 그다음에 1920년대 미국 창구하고 그다음에 군산으로 가는 도선장이라는 그 세 개의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 전체 문화를 통해서 이제 이 도시를 살려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3년간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서울로 유턴을 하게 된. 실패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던 군수님이 삼선 마지막 끝물이라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어가지를 못.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주 산조예술제. 주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나무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8시간 산조 공연을 릴레이로 명인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장항에서 실패했던 거는 저런 씬을 만드는 과정을 결국에는 못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떠나니까 그 프로젝트는 끝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곳의 삶에서 우러나는 씬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인사동 북촌 다 거쳐왔거든요. 북촌 그 한옥마을 관련해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핵심으로 같이 참여했고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이나 쭉 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홍대, 장항 이렇게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문화 생태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자일 원자래라고 예전에 이제 공자가 이 초나라를 지나갈 때 그게 석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로 붙들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도망가고 그래서 국력이 쇠해진다.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물으니까 건자일 원자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이제 그 멀리서 사람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장소가 됐든 공간이 됐든 마을이 됐든 간에 그곳에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삶에서 우러나는 어떤 기쁨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공간, 그 장소, 마을을 재생을 시킨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역 문화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흐름이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그 사실 우리가 정부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광도시 지정 받고 요즘에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이 받게 되면 그 도시에 200억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통예술 국악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렇게 200억, 300억 되면 정말 우리 앞으로의 우리 후학들이 오늘 이제 출연한 이런 후학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최정환 대표님을 전략적으로 물론 우리 국악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전통에도 사랑하시지만 앞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국악도 전통에서도 좀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초청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대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여기 종효국악문화재단의 이사장님, 그러니까 설립자님도 여기 보시면 상당히 그 고급 주택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급 주택가지만 문화는 없어요. 문화예술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세워서 여기도 사실 이제 주거 지역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술하는 거에 지역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가 제대로 세워야지 국가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여기를 이 공간을 세웠고 또 우리 국악이 전통예술이 상대적으로 지원도 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재단을 세우고 이 공연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효국악문화재단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음악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가야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다른 악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악기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300, 400년. 근데 우리하고 대조를 해보면 우리는 보통 1500년이 되어야지 우리 악기로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국사기 악지에 우리 가야금에 대한 유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분이 있고 그 실제 가야금이 사실 이번에 그 일본하고 지금 상당히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 아프게도 이 가장 오래된 가야금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8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신라가 일본으로 보내준 신라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현재 일본 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장 오래된 아카괴범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 나고야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들이 사실 그쪽에 많이 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시 찾아야 될 것들이 그런 우리 문화 유산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본하고는 달리, 우리는 일본은 고토라고는 악기가 있지만 사실 다 작곡된 것이지만, 우리 가야금은 천년을 이어오면서 그 음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통에서 조금의 어떤 창작, 또 전통, 또 조금의 창작, 그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의 현재 우리 음악.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고, 그만큼 음악이 쌓여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린 곡은 정말 귀중한 음악이고, 이 12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기인데, 중국은 13줄이고 일본도 13줄이고 25줄인데 12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을 운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만큼 우리는 우주적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깊이와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연주를 해주실 분은 부산대학교에 지금 대학원을 재학 중에 있고, 정말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곱고 또 마음이 고운 것만큼이나 실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김소정 양인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가야금 산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그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마지막에는 아주 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긴장과 이완의 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긴장을 막 끌어올렸다가 마지막에 팍 풀어주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음악의 맛이고 또 우리가 사실 제일 잘하는 게 스포츠 중에 양궁이 있잖아요. 양궁은 정말 이 손끝의 어떤 그 미세한 조정으로 관역을 쫙 맞추는 것인데 그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가야금 산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손의 그 이 손놀림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우리는 이 왼손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왼손은 계속 이걸 음을 이제 거의 조절해 가면서 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민속음악제에 가게 되면 한국 음악이 가장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흉내를 못할 만큼을 잘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제3회 종요 풍요 악회 마지막 이제 감상곡인데요. 그 율창선의 족벽과 가운데 삼고추례를 보여줄 텐데 요즘에 이제 좀 대세가 그 남자 판소리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태평양부터 또 남상일, 그다음에 뭐 김준수, 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아주 촉망받는 판소리 뿐입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몇 년 후에는 이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친구고요. 그래서 저 삼고초려라고 하는 그 이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가서 자기의 군사로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쫓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여 유관장은 사민이 결의하여 한시를 회복하여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없어 주야로 한할 적은 뜻밖의 서서가 떠나며 공명을 전거하되 전후무 제갈공명 와룡강의 복룡이요 초당에 깊이 묻혀 상통천문 하달지리 구궁팔괴 둔갑 장신을 흉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요 초인간의 철이니라. 이렇듯 말을 하니 유현덕 반기 여겨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당당호 현주는 신장은 팔척이요 얼굴은 관옥 같고 자곡 기허며 과설 영웅이라 정오마상에 앞서시고 그 뒤에 또한 장군의 위를 보니 신경은 곧 잘기나 되고 홍리에놓은 삼각속 청룡도 빗겨들고 첩 폼바람은 두려시
선생께 없어는 박능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공이며 매일 서로 벗이되야 강호에 배띄워 선유타가 숲속으로 바둑 뛰러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황음이 여류하야 수삼삭 지난 후어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가 있고 남양융중 당도여 시문을 두다리니 동자 나오거날 선생님 개옵시냐 동자 여짜오되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나이다. 현덕이 반기 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안완히 들어가니 소슬한 송죽성과 정량한 풍경소리 초당이 한적구나 개하에 계시하고 기다려 서 있으되 공명은 안 와야 아무 동정이 없나니라. 빅떡 성질을 급히 내어 우리는 부뜨고 감은 발키가 흔들며 고성 대지랄 우리 가가는 한족 금지 알비야 저만은 사람을 보려하고 자수고를 하였거늘 도망을 피우고 누워 일어나지를 아니하니 부담 그만하여이다. 소재가 조당을 들어가 조당에 물고 썩 지르면 공략이 재주가 있다 하나 자나깨나 중나사나 동정을 모아 제가 좁기 싫으면 공략 나올 테니 노끈으로 결과가 신녀로 돌아가 사이다. 건물 다방 쓰러지고 그르름에 불을 들고 조당 앞으로 달려드니 현덕이 깜짝 놀래 익덕 그 손을 잡고 현재야 이런 법이 없나니라. 문왕 성탕도에 온 삼빙하고 문왕도 여상을 부려오고 위수의 방해하니 삼구 조여가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하고 문장은 익덕 다리고 문 밖에 멀리서 공정을 기다려라. 네, 오늘 제3회 풍경학회를 멋있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그 예전에 그 독일에 공연을 갔는데요. 판소리를 이제 하는데 독일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고. 그게 이제 문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효국악문화재단에서는 아까 오늘 이제 우리 최충훈 선생님도 오시고 여러 선생님들 오셨는데 저희가 이 2층에 가면 이제 강습장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보았던 여러 우리 음악, 춤 그런 것도 좀 이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이렇게 강습 공간도 좀 열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춤 하나 배워두면 정말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 우리 악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또 지금 이제 올해가 3회인데 저희 이제 100회 기념 특집을 생각을 하면 100회는 아마 2017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때는 더 큰 판으로 모시도록 하고 오늘 출연했던 모든 우리 연주자들이 아마 그 10년 뒤에는 대성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우리의 음악은 여러분들의 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늘 들었던 그 감흥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제 우리 사회 때 공연은 8월 22일 날에 있게 되고 그 전에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8월 14, 15, 16, 17일 제1차 세계 한민족 공연예술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2시에 오시면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오십시오. 그때 오시면 아주 좋은 그 세계에 살은 우리 한민족들이 어떤 예술 펼쳐지는지를 볼 수가 있고 8월 16일 날 저녁에는 여기서 또 한판 되게 좀 멋지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견 연주가들이 아주 우리 춤, 노래, 기악 연주 해가지고 아주 그 음악의 정수들이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그때도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검은고의 대점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